뭐 하는데 늦은 거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 막 이제 이러면 어때? 다시 나가고 싶잖아. 근데 일본 아내분들은 뭐 드라마 속이나 이런 거 보면 현관까지 쫓아나와서 어떻게 해? 고생했다 하면서 가방 들어주고 웃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PD님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난리 났더라고요. 뭔 난리가 나죠?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커플 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들 엄청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채널에 일본 여성, 한국 남자 커플 뭐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댓글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나 결혼했는데 이미 늦었다. 이게 나라다. 다음 생에 무조건 일본 여자랑 만나겠다. 이런 후회 댓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로만 그런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일본 여성과 한국 남자가 결혼한 건수가 폭증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여자가 순종적이다 이런 게 판타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행 가서 겪어보고 유튜브 같은 정보들을 보니까 한국은 지옥이다 이거를 또 한 번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단순히요 일본 여자가 뭐 예뻐서 애교가 많아서 순종적이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단지 순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여자를 선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 현상을 보면은요 한국 남자들이 정서적인 결핍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일본 여성들은 그 빈 곳을 잘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여자를 통해 진짜 남자가 결혼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 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오빠 차는 뭐야? 집은 작아야? 연봉은 세금 떼고 얼마 받아? 어머님, 아버님은 얼마 정도 모아놓으셨는데 노후는 다 되어 있어? 한국에서의 만남과 소개팅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이건 뭐예요, 피디님? 이거 소개팅인가?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면접이죠. 이런 면접을 당하다 보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성능 좋은 ATM 기계인지 테스트 받는 느낌이죠. 근데 반대로 일본 여자들은 모모상은 취미가 뭐예요? 일본 여자들은 남자의 이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취향과 캐릭터를 좀 더 궁금해하죠. 우리나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피규어나 뭐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좀 오타쿠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본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무엇에 이렇게 열중하는 모습 이거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 남자들이 뻑 가는 거지. 아, 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근데 대표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왜 남자들이 뻑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신반대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죠. 한국에서의 연애와 결혼은 끊임없는 증명의 과정이고 항상 뭐 이런 거지. 연봉은 작아는 노후 대비는 남자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을 평가받는 수험생이 돼버리는 거죠. 늘 그러니까 이제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일본 여자들을 만나본 남자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건담을 하든 게임을 하든 월급이 조금 적든 이런 걸로 평가하진 않는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대단한 내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3억 대 빵원 결혼 비용의 차이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려면 국룰이 있죠. 뭐가 있어요 피디님? 무조건 아파트. 그치 아파트 최소 5억 이상 하잖아. 근데 이거 못 해오면 이제 어떤 소리 들어? 오빠 나 사랑하기는 해? 지금 나보고 거기 살자는 거야? 그 좁은 데서? 오빠는 여태까지 돈 안 모으고 뭐하고 살았어? 이런 취급을 좀 받기도 하죠.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일본 여자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어떨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월세로 시작하는 게 그냥 문화야. 그렇다 보니까 월세의 개념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아니라고. 남자가 집을 굳이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한 거고요. 심지어 결혼식도 화려하게 안 하더라고. 실제로 구청 가서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커플들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저희 일본 그 인터뷰한 영상만 봐도 여자분들 집에 대한 얘기하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념 자체가 우리랑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신혼집을 월세로 들어가면 난리 나. 월세 들어가고 원룸 투룸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미쳤냐 그러잖아. 겨우 뭐 전세? 이런 소리 듣는데 일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건 진짜 좀 편안하게 남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같은 돈을 쓰고도 한국 여자한테 느꼈던 것처럼 그런 대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쓰는 입장에선 대우해주는 쪽에 쓰고 싶겠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은요 짐을 같이 들어줄 동료를 원하는 거죠. 한국 남자한테 3억 아파트 5억의 신혼집 이런 거 사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미친 듯이 힘들죠.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는 왜 이 무거운 걸 혼자 나 다 해야 되지? 이 고립감 때문에 힘든 거야.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네가 해야지 오빠가 다 해. 요구만 있을 뿐이지 같이 하자 이런 거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일본
일본은 어때요? 월세 문화에다가 더치페이 문화가 있어.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사실. 이게 단순히요, 돈이 굳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혼자 희생시키지 않겠다. 나도 같이 짊어지겠다. 함께 하자. 그런 태도에 감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해줘 대 고마워. 이게 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한국 여자분들은 감사의 역치가요, 너무 높아졌어. 명품백을 사줘도요, 고맙다라고 하면서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색깔이 아닌데. 오마카세를 사주고도 여기는 압구정에 있는 데보다 예약하긴 좀 더 쉬운 데 아니야? 사주고도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남자의 호의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일본 여성들 영상을 한번 봐봐. 그게 뭐 가식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앞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에서 뭐 2,000원짜리 하나만 사줘도 아리가또 막 하잖아요. 눈물 글썽이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이 표현력이 한국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같은 여자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유튜브 이제 키면 엄마 아빠 모습만 봐도 주말에 아니 이거 쓰레기 안 버리고 뭐해, 설거지 좀 해, 같이 돈 버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본 아내분들은 뭐 드라마 속이나 이런 거 보면 현관까지 쫓아나와서 어떻게 고생했다 하면서 가방 들어주고 웃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남자는 솔직히 단순하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여자의 고마워, 고생했어, 이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거에 목숨 거는 거거든, 사실. 이걸 못 들으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은 그 따뜻해 보이고 애교 많은 일본 여자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근데 저는 대표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마워 한마디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럼요. 일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일본 남자들이 조금 표현력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좋다고 하듯이 한국 남자도 마찬가지죠.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다시 얘기하면 존재 인정이야. 내가 있는 거에 대한 존재 인정. 남자들이 왜 조직사회에서 충성을 다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PD님도 내가 어우 잘했어요 우리 PD님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죠, 인정받으니까. 근데 밖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깨질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뭐 아이고 여보 고생했어 밥 먹자 이게 아니라 뭐 하는데 늦은 거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 막 이제 이러면 어때? 다시 나가고 싶잖아. 대표님 결국 그걸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일본 여자가 단순히 예뻐서, 일본 여자가 단순히 상냥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인정이야, 인정.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지. 다시 뛸 힘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한국 여성분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또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분들이면 여자분들도 지쳐있다 보니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한테 또 좋은 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거는요, 여자분들이 예뻐서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껏 표현해주는 거. 그래서 일본 여성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일본 여자들이 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 이러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도 인터뷰한 거 몇 개 보면 일본 여성분들, 어떤 일본 여성분들도 한국 여자처럼 조건을 그대로 보는 여성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속의 일본 여성들의 이미지가 애교도 있고 인정도 잘해주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들은 거의 다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또 실질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일본 여자분들을 소개해준다는 회사에 가서 진행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여자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거나 이러진 않았다. 그리고 난 일본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해서 다시 저희 쪽에 또 뭐 문의를 주신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한국 여자든 일본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받지 않고 혼자 짊어지지 않고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인정받고 싶은 거,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요, 조건을 맞추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